자, 이 고쟁이를 푸시고, 어디냐, 세 번째, 속도, 가속도가, 이분,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속도, 가속도와 원래는 미분 적분을 한꺼번에 하는데 얘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고 뒤쪽에 그 변화율 그거 좀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 위치. 그냥 진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위치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직선 위의 운동이에요. 수직선. 그러니까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디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그런 물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갈 거냐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 위치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위치. 그래서 XT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과 연관성 있는 건,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가지고, 속도라고 하고요. 그냥 이쪽을 미분하시면 돼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쪽은 VT다. VT.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프라임 T다.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하세요. 미분하시면 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가지고 조금 가속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AT가 되고요. 이쪽은 V'T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도도함수니까 두 번 미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는 없어요. 크게 뭐는 없는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주인공. 위치 짱. 위치가 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위치를 알기 위한 약간 이제 보조 수단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가속도는 진짜 거들 뿐이에요. 가속도는 거의 거들 뿐이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 위치랑 속도 사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거의 거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메인으로 뭔가 나오면 미친 거예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위치랑 속도 사이 관계를 보시면 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겁니다. 자, 속도라는 건 얘는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미분. 그래서 속도가 위치 함수에 여기의 도함수야. 도함수.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는 거야. 그럼 얘를 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거. 얘는 이제 축 같은 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속도니까 VT입니다. VT. 근데 이쪽은 자, 위치를 미분하는 걸 가지고 속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이제 0이라고 한다고 치면 돼요? 그냥 만든 거야. 그냥 대충 그린 거야. 발로 이렇게 그린 거야. 발로.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 말 했거든요? 내가 되게 창피하다고 그랬잖아. 다이어트가 몸무게 감소 아니야? 또 처음 듣는 거지. 그냥 또 창피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몸무게 감소하죠? 그럼 몸무게를 무슨 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무슨 넣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얘들아 저기요? 고객님들 F 프라임하고요 F 사이 관계가 얘가 플러스면 이게 증가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이게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돼요? 응? 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해주네. 알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그 피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르는 사람 소리 지르세요. 아니면 막 되게 무서운 표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거북이 표정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에서 양수면 원래 게 증가하고요. 미분에서 음수면 원래 게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그 원래 양수, 즉 뭐냐면 위치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위치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쪽은 위치가 감소하는 거고요. 자, 이쪽은 다시 위치가 증가했다가 다시 이쪽은 위치가 열심히 감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치?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앞뒤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 빼고 그냥 이거 하면 끝이거든요. 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냐면 속, 도, 의, 부호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이쪽은 얘는 자, 운, 동, 방향.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요. 거꾸로 이렇게 진행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쪽이 뭐냐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라는 말이 나오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가 나와요. 물체가 두 개가 나와서 그 속도식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위치식이 뭐 몇 개가 나오든 어쨌든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한쪽이 이렇게 가면 한쪽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속도의 부호가 다름이고요. 그럼 여기를 내가 속도를 VAT라고 하고요. 자, VBT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외우세요. 오지게 볼걸? 미친듯이 볼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두 번째 또 엄청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결국은 운, 동, 방향이 바뀔 때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이렇게 가다가 어머나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나 뭐했어?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럼 앞으로 가다가 뭐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증가, 이게 감소잖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에는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속도가 0. 근데 약간 좀 더 추가하자면 피처링이 필요해. 피처링이 뭐냐면 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축줄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시험이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80%는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 얘는 약간 내신용이긴 한데 그 연직 위로 올린 물질, 연직 위로 올린 물질, 던진 물질이라고 합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애들이 꼭 이래 이상해. 절벽에 가요. 꼭 뭔가 이제 뭐 몇 미터 높이에서 연직 위로 돌을 던졌대. 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높이만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운동하는 게 수직선 위에서 운동이니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럼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약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 저렇게 가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잖아. 그러니까
수투에서 나오는 속도가 속도는 그냥 무조건이야. 진행 방향이야. 진행 방향이 있고요. 진행 반대 방향, 진행 반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돼요? 그죠? 지금 진을 보니까 진라면 뭐였지? 미안해, 잘못했어요. 자, 너 그 뭐지? 너 진라면 먹어요? 너 무슨 라면 먹어요? 신라면 먹어요? 그래? 너 오래되지 않아? 신라면 아닌가? 너 무슨 라면 먹어요? 진라면 먹어요? 야 근데 진소리가 진짜 쓰레기야? 근데 내가 진라면 순한가 좋아한다 했다? 그 애들이 날 경면에 이렇게 쏟아보던데? 그럼 쓰레기 같은 라면을 먹다니 어려운데? 너 진라면 순한가 먹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자, 너 순라면 먹니? 아 그죠? 약간 그렇게 왜 그거 먹어요?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각나요. 무조건 진행 방향 아니면 진행 반대 방향. 그래서 이쪽은 속도가 플러스인 거고요. 속도 플러스, 이쪽은 속도가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다 통일시켜보는 게 편해. 진짜야. 정말로. 그래서 얘 문제 나오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그냥 최고 높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최고 높이. 두 번째는 바닥. 너네 속으로 넣어. 그러겠죠, 그죠? 자, 바닥. 이겁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 높이라고 하면 V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요. 속도가 0이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야.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냥 이거. 바닥은 그냥 X가 0이겠죠. 위치가 0이다. 위치. 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 나오는 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졌을 때 총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그거를 쓸 때 그냥 아마 여기 처음 위치에서 최고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좀 미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원래 접근 쓰면 편한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처음 높이거든. 처음 높이? 그러니까 처음 높이야 빼기 최고 높이입니다. 최고 높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 그럼 이만큼 빼면 이거거든요. 이만큼. 그럼 나머지 그냥 여기. 이만큼을 다 구하면 끝이야. 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혹시 뭔가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바닥까지 떨어져. 아니야. 하여튼 그래. 그냥.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갈 거니까 이쪽은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최고 높이를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실제로 약간 어느 정도 문제를 그래프나 그런 걸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건 이거죠.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약간 응용이야. 약간 응용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걸 안 했었다? 오지게 못 푸는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걸 풀 줄 알았다? 못 풀어. 이렇게 써줘야지 애들이 여기서 이게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푸세요. 올라가는 것까지 더해. 여기까지 왔다 갔다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바닥까지. 그럼 최고 높이에서 땅까지 떨어질 거니까 이만큼만 더 더해주면 끝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얘는 2 곱하기 최고 높이 마이너스 처음 높이를 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는 마세요. 뭐 외울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런 형식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직접 얘를 보고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면 솔직히 어차피 까먹어요. 이걸 언제 배우냐 이거를. 최고 높이 빼기 처음 높이 해도 안 나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두 개는 외우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얘를 가지고 보면 이런 줄이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 바뀐다. 그 다음에 반대라는 말. 그 다음에 던지기로 던진 물체는 최고 높이 아닌 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서 끝이야.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나오면 진짜 어렵긴 하거든. 그리고 뭔가 다른 거랑 좀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죠? 그래, 알았어. 자,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뭘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치? 자,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것만 알아도 거의 80%, 85%, 90% 이상의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야.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이 용어가 나옵니다.
진짜야. 내가 낸 거 아니야. 봐봐. 어디 갔니? 483번 볼래요? 탑84. 마지막 줄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있니?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이라고 했죠? 그럼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돼요? 오케이? 아니 운동만 바꾼다며. 그럼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꾸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0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거 찾으면 돼. 미분을 하세요. 자, 483 미분을 해. 미분하면 얘는 3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t 빼기 15니까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 얘기해요. 그러면은 t제곱 빼기 4t 빼기 5가 0이다. 그럼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플러스 1이 0일 거잖아. 선생님 t가 5일 때랑 마이너스 1이네요? 타임머신 동안이 시공간 오가는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시간이 음수는 없어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쓰는 거니까 t는 5일 때다 하고 쓰면 끝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484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x가 0입니다. x가 0이에요. 그냥 그거야. 진짜로 시험에 나오잖아. 진짜 그냥 대놓고 나온 거니까. 왜냐면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거 봐봐요. 자, 최고 높이 x가 이거일 때 최초의 높이가 이거일 때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에 속도가 0일 때 이거라니까? 뭐가 있겠니? 없어. 이게 끝이야 진짜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86번 봐봐요.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난 눈을 뜨고 있다고요. 디귿 보면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속도 0 되는 게 2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야, 그럼 미분해봐라. 이거 미분하면 뭐니? t제곱 빼기 6t 플러스 5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주실들을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양수 두 개. 그럼 누가 봐도 t 빼기 1 곱하기 t 빼기 5니까 2번 바꾸잖아. t 빼기 1이랑 1이랑 5니까 끝났죠. 2번 바꾸니까 t가 맞다는 얘기. 그런 식이에요. 엄청 쉽지 않니? 이게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잡을 건 487번 같은 겁니다. 487.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약해. 그래프 나올 때 오지게 좀 싫어하겠고 이렇게 쓱 갑니다. 쓱 가요. 이제 그래프의 관점. GRAPH. 그래프.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게 첫 번째 확인할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V 그래프냐 아니면은 X 그래프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냐 아니면 위치 그래프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특징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과 저기서의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보셔야 돼. 다시 말하면 487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이쪽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만큼 이렇게 돼서 얘가 3이고 이쪽이 4가 되는 거고 이쪽이 5가 되고요. 얘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인지 얘가 속도인지를 잘 파악해. 위치인지 속도인지. 그럼 얘가 이제 위치란 말이야. 위치. XT입니다. 얘가 이렇게 위치야. 자, 그러면 얘가 위치니까 원점을 3번 지난다. 원점이야. 원점이라는 건 위치가 0인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지나고요. 저기 있는 쟤를 지나고요. 이쪽에 있는 쟤를 지나는 원점을 3번 지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맞아요. 자, 니은. 자, 이때는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 근데 봐봐. 얘는 속도의 부호인 거지. 속도 그래프가 아니야. 그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쪽은 이게 운동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는 얘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냐면 그 위치의 극점일 때, 극점일 때 뭐냐면 이쪽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서의 극점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도함수 속도 그래프로 살피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약간
속도 그래프. 그럼 여기는 속도 그래프에서는 뭐냐, 이쪽은 얘는 x 절편이에요. x 절편. 왜냐면 이쪽은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xt로 표현했을 때는 극점인데 vt로 표현했을 때는 절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극점을 찾으면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여기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운동 방향을 5번 바꿨다. 5번 바꿨다. 이쪽은 극점의 개수가 5개니까 이쪽에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VT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T가 5일 때 속도가 여기. T가 5일 때 속도는 접선. 속도는 접기. 속도는 접기니까 자, 디귿일 때는 얘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속도가 0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514번.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가 자, 이쪽은 30t 그 다음에 빼기 0.75예요. 0.7 t제곱 이거예요. 자, 요거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 정지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 자, 그럼 봐봐. 이쪽은 이겁니다. V라고 했을 때 정지니까 속도가 0인 거야. 그럼 여기를 미분하면 30 마이너스 1.5t가 되겠어. 1.5t.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생각해봐. 속도가 0될 때. 속도가 0될 때가 t가 얼마일 때야? 20일 때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 그냥 뭐만 대입하면 답이야. 20만 대입하면 답인 거죠. 오케이? 그냥 그게 답이야.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쪽은 이거야. t에 대한 식, 여기도 t에 관한 식이고 시간에 관한 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1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주점 PQ의 시각 T일 때 위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발로 풀면 돼요. 자, 이게 발로 푸는 거야. 521번. 위치가 나왔는데 주점 P랑 Q가 서로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속도의 부가 다르니까 곱한 게 여기서라는 얘기야. 그냥 미분해. 4t 빼기 1. 미분해. 이쪽은 2t 빼기 8이야. 이거보다 작다. 끝났어요. 2분의 1이고 4니까 t의 범위가 이거면 끝이다. 그냥 그게 답이야. 2지. 발로 이렇게 쓱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24번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데, 두 번째로 연결될 찾는 거예요. 그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522번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몇 초 동안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이거. 미분해서 곱해서 이거보다 작다라고 해서 끝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게 미분의 포인트고요. 이게 그냥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1번하고 2번이 그냥 끝인 거야.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3번은 약간 그냥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거는 수능 때도 오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솔직히 수능에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능에. 요즘 수능은 거의 3번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거의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런 용어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그 변화율 있죠. 변화율. 변화율. 그거 좀 보세요. 변화율. 변화율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으면 쉽게 안 할게요. 쉽게 푸는 방법 안 할 거고요. 왜냐면 그걸 잘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과에 대한 걸 배우면,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면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얘는 뭐 그러긴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변화율은 그냥 첫 번째 이거예요. 변화율은 제발 그냥 미분이야. 미분. 완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잖아. 888번. 넓이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근데 3초 후의 넓이. 3초 후의 넓이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서 3대 2파라는 얘기야. 미분해서 3대 2파라는 얘기야. 미분해서 3대 2파라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 얘는 시간에 관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형태들을 다 뭐냐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요. t에 관한 식.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뭐해라? 미분해라. 이게 변화율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488번을 봐봐. 488. 이거 좀 칠게요. 그거 바로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좀 보고 10문제 정도만 딱 낼 테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텐데요.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몇 초? 2의 속도로 늘어나니까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2 플러스 t고요. 얘도 그냥 2 플러스 t고요. 이쪽도 2 플러스 t가 되겠죠. t에 관한 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삼각형 넓이 변화율이에요. 넓이를 st라고 두면 얘는 그냥 4분의 루트 3이라고 쓰고 여기는 a 제곱이니까 t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돼요? 이게 넓이야. 근데 자 3초 후에 넓이 변화율이래. 그럼 제발 미분을 하니까 넓이를 미분하니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t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넓이 3초 후 변화율이니까 S'3을 구하라는 거에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5라고 쓰시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하시면 끝입니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하시면 끝이야. 그리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제발 미분하라. 제발 미분하라. 미분이야. 미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89번도 마찬가지예요. 489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생기는 동심원의 파문. 이게 물수제비 아니? 그쵸? 물수제비. 이렇게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0.5의 비율로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바깥쪽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몇 초 0.5니까 이만큼은 2분의 1t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4가 되는 순간이니까 t가 얼마냐면 8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넓이의 변화입니다. 그럼 ST를 구해.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R 제곱이니까 여기는 4분의 T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파이. 이렇게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8분의 T 제곱, 파이라고 쓰고 그냥 T 제곱 했어요. 그럼 끝났어요. 8일 때 변화율이니까 미분의 4분의 파이 T. 8 대입하세요. 끝!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화율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수능에는 그 미적분 쪽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수에서 이게 굳이 그렇게 나오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내신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t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미분한다. t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미분한다. 두 번째는 미분, 변화율 같은 말. 변화율은 미분한다. 변화율 구하라는 건 미분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오늘의 숙제는 이게 되겠죠. 전체 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이냐? 536번까지 536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그 이따가 10문제만 딱 풀고요. 10문제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안 되는 거 좀 약간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할게요.